네, 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2일 오후 3시를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 이제 연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폭로들이 있었죠. 김태우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서 전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이었던 신재민 씨의 1차, 2차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재민 씨가 폭로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신재민 씨가 첫 번째로 폭로했던 것은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NG 사장 교체를 시도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KTNG는 이제 민간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장 교체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 청와대가 KTNG 사장 연임을 반대하면서 개입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KTN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KTNG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또 대주주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행을 동원해서 KTNG 그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그런 의사를 주주총회에서 표명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다,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폭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KTNG 이제 주주총회에서 기업은행은 당시 백복인 사장이네요.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사실은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로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임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제 신재민 씨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청와대가 민간 기업의 어떤 경영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 경영에 개입하기 위해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을 동원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은행을 동원해서 어떤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하려고 하면 대상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이 많죠. 뭐 수출입 은행도 있고 산업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행을 동원해서 민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관련 사항을 첫 번째로 이제 폭로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신재민 씨가 당시에 우연히 입수했던 문건, 거기에는 그 대외주의, 차관 보고라는 이 주의 문구가 쓰여진 문구였었는데요. 그 문건에는 정부의 사장 선임, 그러니까 KTNG를 가리킵니다. KTNG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지분 7.8%의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대응 방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그냥 작성은 했지만 실제로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앞으로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는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따져봐야겠지만,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폭로가 또 있었죠. 저는 두 번째가 더 이렇게 좀 문제가 많다라고 느꼈는데요. 두 번째는 2017년 연말 청와대가 기재부에게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는 이런 압력을 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였죠. 그 이유가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었는데요. 이제 적자 국채라는 것은 어떤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국채입니다. 어떤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이 채권인데요. 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 그 이유는 정권 교체기, 그러니까 2017년도 국채를 최대한 발행해서 부채 비율을 높여놔야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5년 임기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을 텐데, 어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부채를 발생시키는 그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부채 비율을 초반기에 높여 놓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 정치적 판단을 이유로 적자 국채 발행을 발행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결정 권한은 사실은 기재부에 있는 것인데요. 2017년도 11월 14일 날 채권 시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던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이번 폭로로 인해서 그 실상이 사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2017년 1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부가 한 달 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날 1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조기 상환하겠다. 그러니까 바이백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바이백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다시 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기 상환이 되는 것이죠.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 국고채를 다시 정부가 여윳돈이 있어서 사들인다라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1조 원 규모의 국고채 바이백을 2011년 15일 날 공고를 했었습니다. 한 달 전에요. 자, 그런데 불과 하루 전인 11월 14일 날, 그것도 채권시장 마감 10분 전에 기재부는 없던 일로 해버립니다. 하루 다음 날로 예정되었던 1조 원 규모의 국고채 바이백을 취소한다라는 한 줄짜리 공문을 한국은행 게시판에 띄웁니다. 채권시장은 사실 난리가 났었죠. 3시 30분, 채권시장 마감까지 불과 10분을 앞두고 이 불과 10분 사이에 3년 만기의 그 국고채, 10년짜리 국고채 각각 0.1%포인트씩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자, 국고채를 바이백하면은 국고채 전문 딜러들은 그 정부의 바이백에 그대로 이제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공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일 바이백에 응해야 되는 그 전문 딜러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그 매집한 국고채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국고채를 그대로 떠안은 채,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그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굉장히 대규모 어떤 평가 손실을 냈습니다. 이날 모두가 황당했죠. 대체 기재부가 하루 전에, 그것도 장 마감 10분 전에 취소를 하다니. 근데 기재부는 전혀 그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자금상의 미스매치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설명만 내놓았고, 이날 이 즈음의 어떤 기사를 살펴보시면 이날의 어떤 기재부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뉴스가 많이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 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던가? 그 이유가 신재민 씨의 폭로에 의해서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결정이 있기까지 뭔가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기재부 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신재민 씨 주장에 따르면, 2017년 11월 그 바이백 취소 결정이 있기 직전까지 기재부의 국고채 담당 실무진과 김동연 당시 이제 부총리 그 사이에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놓고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기재부는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적자 국채 발행 한도는 보통 연간 한도가 이렇게 그 전년도에 결정을 해놓거든요. 2017년은 총 28조 7천억까지 국채를 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반기까지 20조 원을 발행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도 내에서 한도가 8조 7천억이니까 그만큼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미 그해 6월 달까지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서 추가 세수가 무려 15조에 달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세금이 이렇게 넘쳐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적자 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적자 국채는 부족한 어떤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세금이 이렇게 넘치게 들어온 상태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에게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적자 국채를,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놓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그 압력을 받고 온 김동연 부총리는 실무진을 불러다가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당연히 실무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죠. 이미 국고채 바이백이 공고가 된 상태이고 또 세수가 이렇게 넘치는데 발행할 이유가 없다. 8조 7천억을 추가로 발행한다면 연간 이자 발생 비용만 2천억이 발생하는데 왜 이런 그 비합리적인 이런 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에서 다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1월 15일로 예정이 되었던 그 바이백은 보시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전격적으로 하루 전에 그러니까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까지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대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다 보니까 뭐 재원 다 끌어 모아야 되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데 조기 상환을 하는 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기재부 실무진이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김동연 부총리를. 그래서 결국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은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청와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재부는 적자성 그 국채 추가 발행은 없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이제 12월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라는 그런 공고문을 다 이제 보도자료로 배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신전 사무관에 따르면 이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끊임없이 전화가 왔다라는 거죠. 이 보도자료 배포한 거 취소해라. 그러니까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국채 발행해달라라는 식의 그러한 계속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어떤 지시가 계속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 전 부총리가 전화로 싸웠다. 김 전 부총리가 대통령 원래 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시켜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하냐고 따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재민 씨는 왜 이번 정권도 도대체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없나?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 수보회의, 여기서 수보회의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입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해서 의미를 내리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이 두 번째 그 폭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좀 황당한 부분이 많죠. 굉장한 큰 규모의 이런 국고채 추가 발행을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이게 지시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어떤 그 결과로 인해서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이미 공고되었던 국고채 바이백이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시장의 일대 혼란을 가져오고 또 채권시장, 그러니까 어떤 한국의 채권시장의 어떤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 사안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황당한 의사결정과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신재민 씨도 이렇게 지적했듯이 이러한 중요한 어떤 결정을 왜 청와대가 하냐라는 거죠. 지금 국고채 발행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기재부 권한입니다. 이 국고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국가재정법이 있고요. 국고채법이 있습니다. 전부 기재부의
권한입니다. 기재부가 발행 한도라든가 범위라든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뭐 개입한 적이 없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은 하고 있지만, 즉 강압적인 지시는 없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한 청와대 개입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청와대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재정 정책 수단으로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김의겸 대변인이 말했는데요. 이건 굉장한 착각이죠. 지금 이 정부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정부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어떤 행정 각 부가 결정할 일을 지금 청와대가, 여기서 말하는 청와대라고 하면은 청와대의 어떤 비서진들을 말하겠죠. 청와대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뭔가 지시를 내리고 중요한 어떤 정책 현안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부로 비판받고 있고 있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이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처럼 기재부의 권한이고 전문적인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러한 담당자들이, 담당 부처가 결정할 문제인데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할 어떤 권한이 있다라고 본다? 이러한 청와대의 착각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청와대의 권한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나 어떤 권한 행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부 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법들, 어떤 모든 대통령의 어떤 지시 사항도 법적인 뼈대 안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루트를 따라 전달되어야 되고 권한이 행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권한을 넘어서 부처가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바꿔라, 취소해라 라고 지시하는 것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청와대의 권한을 넘은 행사와 어떤 직권 남용이라고 봐야겠죠. 청와대 어떤 정책 결정 권한이 없는 비서진들의 어떤 직권 남용, 그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지지 않나, 그러한 것들이 많은 공무원 사회의 어떤 불만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런 폭로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